대한민국은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 선전선동으로 치유불능의 중병에 걸렸다. 계엄 직후에 김어준은 국회의원 주요 인물 사살계획, 북한 소행으로 위장, 암살조가 미군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 유도 등의 거짓말을 국회에서 천연덕스럽게 증언했다. 거짓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국회의원들은 특전사령관을 회유하고 홍장원 국정원 2차장의 거짓 메모를 통해 대한민국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계엄 직후에 불법으로 구속된 주요 사령관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퍼부었다. 또한 언론도 거짓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을 숨기고 거짓의 악취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잠식시켰다. 언론의 행태는 그 거짓을 거세게 부채질했다. 최근에는 그 거짓말의 한도가 넘어섰다. 군대가 계엄에 대비해 시신가방 3,000개를 준비했다는 보도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매체를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이들 언론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작은 5.18 광주 사태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광주 사태가 어떤 이유로 야기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아픔과 왜곡이 있었는지 연구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5.18 특별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접하게 될 뿐이다. 국회의원과 언론은 계엄은 악한 것이며 대한민국 군인들, 특히 계엄군은 학살자라는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 작금의 이 현실도 4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4년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로 들썩였다. 작가 한강이 다녀간 도시마다 거대한 플래카드가 휘날렸고 그녀의 책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노벨상을 수여한 할리먼은 그녀의 글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극찬했다.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찾아 읽었다면서 그녀의 소설이 실화에 근거했음을 암시했다. 그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일부를 인용해본다.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전두환은 만에 하나 도청이 함락되지 않을 경우 전투기를 보내 도시를 폭격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었다. 집단 발포 직전인 5월 21일 오전 군용 헬기를 타고 와 그 도시의 땅을 밟는 그의 영상을 보았다. 젊은 장군의 태연한 얼굴, 성큼성큼 헬기를 등지고 걸어와 마중 나온 장교와 힘차게 악수를 나눈다. 이 부분은 작가의 고백이 담긴 소설의 에필로그였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픽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역사적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로 혼동케 하였다. 마치 김영삼 정권에 의한 5.18 특별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통해 5.17 시국 수습 방안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집권 시나리오이고 그로 인해 5.18이라는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연극각본처럼 한강의 소설에서도 광주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지휘하고 광주에 갔었다는 거짓이 사실인 양 둔갑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와서 발포 명령을 내리고 도청이 수복되지 않으면 전투기로 도시를 폭격하려고 했다는 그녀의 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그녀가 보았다는 영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작가 한강의 빌로그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 인물은 설갑수 씨다. 설갑수 씨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영문으로 번역한 인물이다. 설갑수 씨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인물인 505 보안부대 허장환 수사관이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김용장이라는 인물을 갑자기 등장시킨 것에 주목했다. 김용장은 JTBC 방송에서 자신을 광주 사태 당시
미 501 정보단 소속의 군사정보관으로 소개했다.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이슈화한 손석희 기자는 가면을 쓴 채 또다시 국민을 오도했다.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을 향해 가는 시각, 80년 5월 21일 여기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서 집단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예, 발포가 아닌 사살이었다.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와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는 계엄군의 사격은 곧 사살이었고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김용장 씨는 39년 만에 진실을 밝히고자 나섰는데 오늘 뉴스룸 2부에 직접 출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손석희 기자의 애매모호한 질문과 김용장의 인터뷰는 증언으로 채택하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기록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그의 말뿐이었다. 김용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5월 21일 광주 방문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는 고용기록에 김용장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설갑수 씨에게 확인해 주었다. 설갑수 씨는 한 언론 매체에 김용장이 미국 군사정보관으로 속이고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했다는 허위 증언을 폭로하는 기사를 기고했다. 거짓 뉴스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나 설갑수 씨의 반박 기사는 단 한 곳에서만 보도했다. 이미 거짓이 진실로 위장되어 버린 후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와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허장환이나 김용장의 증언처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광주에서 봤다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왜 39년 만에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한 걸까? 그들의 배우는 누구일까? 전두환 회고록에는 1995년 왜곡된 재판에서조차 발포 명령이 없었다고 재판 결과를 명시했는데 그들의 거짓 마녀 사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년연다에서 언급된 도시를 폭격할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광주 시내를 날았던 헬기들은 시위대가 버스로 치어 사망케 한 경찰들을 후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시위대에 점령된 도청 안의 기밀 문서들을 수송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그마저도 시위대의 총격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다. 도시를 폭격할 세력은 군이 아니라 도청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던 시위대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민군 치안본부장이었던 김양우 씨의 증언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약 잘못하여 불순분자나 난동자들에 의하여 폭파된다면 그 인명피해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화약고의 관심사는 대단했었다. 폭발하면 중심지로부터 2km 반경 안에는 폭삭 가라앉아 재만 남을 것이라고도 했고 혹은 광주시 반쯤은 날아갈 것이라고도 했던 위험천만의 화약고였다. 한강이 5월 21일 오전 헬기를 타고 와 광주를 방문했다고 서술한 장군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아니라 진종채 2군 사령관이었다. 진종채 장군은 후방 지역을 관할하는 제2야전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시위대가 방송국과 관공서에 방화하고 총기를 탈취해 도청을 공격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대한민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작과 거짓이 능수능란하다. 거짓이 드러나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기 일쑤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더 큰 내각제 세력이 길을 막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더 거대한 세력이 길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이 절실하다. 거짓 역사의 돌림 노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이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거대한 산불에 둘러싸였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화제였다. 30년이 넘은 낙후된 헬기가 진화 도중 추락하고 소방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와중에 작가 한강과 문학인 414명은 성명서를 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는 작가 한강의 작품 속에 생명과 자유, 평화와 보편적 가치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있던 날, 그의 주변에 경직 자세로 서 있던 이들은 마치 어느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처럼 소름이 끼쳤다. 서글픈 대한민국은 거대한 화염 속에 갇혀버렸다.